안녕하세요. 인구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실과 마지막 바로 기술 세계 영역을 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아마 코딩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개년 동안은 당연히 코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목공, 제작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름질하고 가공하고 구상도, 제작도 이런 부분이 사실 25개년을 봤을 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관련 개념을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앞 단계에 있는 문제 이해와 그다음에 평가 단계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서 이 가운데 연구와 개발과 실현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스케치도 많이 나오고 구상도, 제작도도 정말 많이 나왔고 실현 단계에서는 마름질하기랑 가공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의 전반적인 단계를 한번 더 살펴보면 문제 이해, 연구와 개발, 그 다음에 아이디어 실현, 평가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단계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09와 10에 바로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와 개발에서 구상하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스케치, 구상도, 제작도 이 부분이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10, 12, 13, 1호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또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이디어 실현에서는 마름질하고 가공하고 조립하기가 있는데요. 이 마름질하고 가공하기 단계가 또 정말 많이 나왔죠. 마름질은 01, 10, 12, 13, 17에 가공하기는 17과 21에 최근 두 번 다 가공하기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마름질하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마름질하기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상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구상도에서는 등각투상법이랑 사투상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일단 사실 스케치를 먼저 그린 다음에 구상도를 그리게 되는데 스케치 직접 나타내는 거는 1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구상한 아이디어를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사실 다시 한 번 더 스케치를 그리라라는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음에 이제 구상도는 스케치한 제품의 모양과 구조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그것의 의미가 10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삼각 모눈종이나 사각 모눈종이 활용해서 구상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삼각 모눈종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 등각투상법, 즉 120도 간격으로 그린다는 것이고 사각 모눈종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투상법, 45도 경사선을 그려서 이렇게 정면을 똑바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사투상법보다는 등각투상법이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어떤 방법이든 크게 그 구분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구분을 묻는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구상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구상도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됐던 건 바로 제작도입니다. 제작도는 이제 정투상법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제품 제작 시 알아야 될 크기, 모양, 구조를 자세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작도에는 조립도랑 부품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부품도를 더 많이 그려요. 즉 개별적인 부품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럼 부품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1, 2와 1, 3에 치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구상도를 주고 이 구상도 바탕으로 부품의 치수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평면도가 위에서 바라본다는 뜻인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구상도를 바탕으로 각 부품의 치수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현하기 단계로 넘어가면 마름질하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01에서는 이 켜는 톱니와 자르는 톱니를 구분하는 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10, 12, 13, 17 다 가공 여유분을 두고 자른다 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하기는 17과 2일에 출제가 되었는데 가공하기라는 단계의 용어를 두 차례 다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사포질 같은 경우에도 1, 2에 그 사포의 번호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체능편 311에서 316쪽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스케치 구상도 한 번씩 나왔는데 제작도 3번 나왔고요. 가공 2번 나왔고 마름질하기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케치, 구상도, 제작도, 마름질, 가공 이 5단계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각 단계의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도 두 차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001학년도부터 보면 마름질하기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길이 1000에 너비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1000, 여기가 100. 그 다음에 고등결이라는 건 지금 세로 방향으로 나뭇결 방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결이라는 건 나이테가 수직이 되도록 자른 나무에 나타나는 결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나이테가 위에서 봤을 때 나이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길이 500과 너비 50으로 자른다는 거는 이렇게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른다는 뜻인데, 여기 2단계가 바로 500mm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500mm로 자르려면 지금 나뭇결과 직각 방향으로 잘라야 되는 거죠. 나뭇결과 직각 방향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양날톱과 그 다음에 자르는 톱니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르는 톱니. 그리고 50mm로 자르려면 세로 방향으로 지금 잘라야 되는데 나뭇결과 일치하죠? 그럴 때는 켜는 톱니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나뭇결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켜는 톱니, 나뭇결과 직각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자르는 톱니를 사용한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다음 2009학년도에서는 합판의 주 재료는 톱밥이 아니라 이제 목재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름질, 가공, 조립, 칠하기 순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작 단계를 보도록 할 텐데, 정면도를 그린다는 건 이건 제작도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구상도의 설명이 지금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상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상도 그린 다음에 제작 계획하고 제작도 그리는 거 지금 빠졌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구 준비하는 마름질, 가공, 그 다음에 조립하고 제작, 칠하는 건데 조립하는 것도 빠져있죠. 가공하기 단계에서 사포질, 나뭇결 방향으로 일정하게 해야 나뭇결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톱질하기는 마름질인데 가공하기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 보면 양날톱으로 부품을 자른 뒤 자르는 것까지가 마름질이거든요. 선을 그린 다음에 자르는 것까지가 마름질인데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 수준에 해당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음 12학년도 보시면 지금 등각투상법으로 그려진 구상도를 보고 제작도에서 지금 정면도 앞에서 바라본 거, 그 다음에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서 바라본 것인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 세로 부분이 25죠.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 세로 부분이 지금 30이 되기 때문에 제작도가 올바르게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상도에 따라 옳게 그려지지 않았고, 마름질을 옳게 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분 없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죠. 목재의 선을 그을 때는 반드시 여유분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순서에서 높은 번호로 사용을 해야 더 매끄럽게 가공을 할 수 있죠. 낮은 번호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13학년도도 보시면 아까 동일해요. 지금 등각투상법으로 그려진 구상도를 보고 제작도에서 부품, 치수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목재이기 때문에 두께가 10부분으로 여기 부분이 다 있죠? 그럼 250에서 여기 120,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인데 250에서 120을 빼고 여기 10을 3번 뺀 30을 빼야 돼요. 즉 250에서 150을 빼야 되는 거죠. 얼마죠? 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는 100이 되겠고, 세로도 보시면 세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80인데 아래에 지금 있겠죠. 여기 판. 그러니까 80에서 10 뺀 70. 70이 세로가 되겠고 두께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름선 그을 때 유의할 점, 바로 가공 여유분 2-3mm를 두고 마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톱질로 잘려가고 사포질하면서 없어질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5학년도도 보시면 지금 조립도 부품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치를 직접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립된 부분의 모양과 각 부품도를 보면서 제작도를 지금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앞에서 봤을 때이고 이게 옆에서 봤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는 문제인데, 사실 스케치를 다시 그리라는 문제는 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객관적으로 채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케치를 그리라기보다는 계속 앞에서 반복됐던 문제처럼 제작도를 주거나 혹은 구상도를 주거나 해서 어떤 부품의 치수를 묻는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7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명을 쓰라고 했죠. 스케치, 구상도, 제작도 순서로 그렸는데 뭘 하지 않고 그대로 조립해서 날카롭다라고 했어요. 다듬는, 가공하기를 지금 놓친 거죠. 그러면 가공하기에선 뭘 해야 될까요? 사포질해서 매끄럽게 만드는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21학년도에서는 마름질, 가공, 조립. 너무 쉽죠? 바로 가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제 스타일이 굉장히 좀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나올 방향성으로 묻자면 또 마름질이나 가공학의 의미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단계명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높은 확률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연구와 개발 단계의 그림, 치수 부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과 문제 해결 부분은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용 요소이자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코딩 쪽에 많이 치우쳐서 학습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절대 간과해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나 사포와 같이 개별 재료나 개별 도구의 특성도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패키지 1부의 3회 A형 11번에 3, 그다음에 리패키지 2부의 5회 A형 11번에 3 두 문항 출제를 해보았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살펴보았는데요. 음미체실 다음에 볼까요? 네, 도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